네, 13차시 가족 정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11차시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과 추이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이제 비율을 우리가 이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현재 전체 인구의 우리가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해서. 결혼 이민자와 기화자 본인이 여성인 비율은 82.5% 압도적으로 높다. 남성은 17.5%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그래서 한국 남성이 우리가 이제 결혼 이제 이민자, 그러니까 뭐랄까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화자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이 30.4% 가장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족은 아무래도 한국어가 소통이 되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제 조선족의 중국 사람들이랑 결혼하게 되면은 소통의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외모상으로도 거의 한국 사람이랑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자녀에 대한 문제도 이제 조금 뭐 많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베트남 우리가 이제 국적을 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 이렇게 순으로 있는데 요즘에는 동남아보다는요,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여러 개의 그런 어떤 여성들이 굉장히 분포가 조금 더 많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12년 이후에 10년간 꾸준히 감소했던 우리는 아동 중 자녀 수 비중이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 평균 5% 정도 차지했고요. 코로나 전으로 비중이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12년에는 굉장히 22점, 우리가 20, 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와, 22,000명에서 12,000명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줄어드는 추세였고, 출생아가. 그러면 다문화 우리가 가족들이 자녀 수가 계속 는다라기보다는 다문화 가족도 자녀 수는, 아동의 자녀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기본이 이제 2명, 3명이었는데 이제는 1명이라도 제대로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많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연령별 다문화 가족 자녀의 수를 보면 이제 14년간은 꾸준히 증가했어요. 가장 많은 비중은 이제 만 6세 이하로 이제 분포되어 있을 수 있는데 학급별로 다문화 학생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1.1%로 이제 계속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2.5%로 해서 우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고등학교는 점차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 시대부터, 12년의 시대부터 우리가 그 이제 16년, 17년까지는 다문화 가족들도 이제 자녀가 굉장히 다가족으로 자녀를 많이 둘, 셋씩 낳는 시기였는데 19년서부터 20년, 21년 보면은 자녀를 출산하는 율이 되게 줄어들죠. 그러다가 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비율이 좀 더 이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제 결혼 후에 경험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있어요.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떤 대립에 대한 문제가 있죠.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사전에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보니 자녀 문제, 그 다음에 고부 갈등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어 미숙으로 인해서 의사소통 문제가 큰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언어 소통의 문제가 생활 전반에 어떤 문제도 다 이거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언어 미숙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가족이나 이웃과의 상호이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혼 이민자들에게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문화와 생활에 전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크죠. 내가 살던 나라의 문화가 따로 있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려고 하다가 보면 대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부담감과 외로움, 소외감이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이제 국제 결혼을 하면은 한국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가 많고 최저 생계비로 인해서 이제 빈곤 가구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고국에서 우리가 생활을 보내야 하는 여성이 많은데 다문화 여성은 결혼 당시에 받은 정보와 달리 배우자의 빈곤한 상황으로 인해서 돈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서 가족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민을 선택하는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현실감에 이제 오는 괴리에서 갈등이 되게 심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이 6.3%에서 15년 이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볼까요? 우리는 문화에서 당연하게 여겨온 습관, 믿음, 가치, 관습 등이 우리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을 이룬 경우도 부부의 역할 분담과 자녀 양육 방식도 굉장히 다르죠. 내가 같은 한국의 남성, 여성의 결혼에서도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관습, 습관,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의 문화가 다 달라서 소통하는 게 어려운데, 다른 나라의 여성을 맞이한다는 그 이제 관점에서 문화가 다른데 그거만큼도 굉장히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결혼 이주 여성들은 부부간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굉장히 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인 차이는 아까 말했듯이 언어 차이, 그 다음에 그 문화 생활 습관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식습관 먹는 거가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매운 음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의 음식은 우리나라의 음식과 조금 다른 차이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가족 행사, 자녀 양육 방식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이제 가족원에 모두가 이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부부 간의 친족 간의 생활 방식이 불일치하고 가족 간의 이제 갈등을 불어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런 한국 문화 중심의 이제 우리가 동아주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문화 인식 개선은 통해서 우리가 언어의 다른 점, 문화의 다른 점,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그 나라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도 되게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로 꼽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이거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그런 교육들이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민족으로 사회적 위치가 정해지고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 보면은 전체 응답자의 40.7%가 있다고 응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음명 거주자보다는 동거주자, 그러니까 시골과 지방일수록 우리가 이제 그런 갈등이 심화가 되는데 혼인 상태로 이혼하고 별거 상태에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차별 경험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에 있을 때는 인식 개선에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부부관계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부관계 문제는 대부분은 만남을 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부부는 먼저 결혼 이주 여성의 서툰 한국어로 인해서 원활하지 못하는 소통의 문제가 커요. 부부간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결혼 생활에 발생하는 많은 오해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우리가 건전화를 위해서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심사와 강화를 됐는데 결혼과 동시에 우리가 프로그램 이수와 의무된 그런 어떤 조치를 통해서 입국 전 간단한 한국어 생활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왔을 때 소통의 폭을 좀 우리가 넓히고 부부 문제를 해소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결혼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결혼의 목적이 결국 혼인의 성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에 자란 두 배우자가 진정으로 정서적 교감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우리는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문제의 계속입니다. 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이혼과 별거 사유로 성격 차이와 가장 많고 경제적, 학대, 폭력, 외도 이런 것들이 순위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남성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문화 여성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과 그 다음에 편견이 얼마나 버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지도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부 갈등도 이제 지난 1년간 배우자의 다툰 경험이 61.8%에 비해서 매우 감소는 되었으나 그러더라도 갈등 대처 방식으로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라는 63.9%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제 남성분들도 다문화 여성에 대한 그런 이해와 문화 차이를 스스로가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 해결 의식을 갖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3차 시가 이제 마무리되었고요. 14차 시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번 가족정책론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